네, 안녕하세요. 헨리입니다. 네, 오늘도 소파이와 팔란티어 주식 몇 가지 소식을 가지고 왔는데요. 오늘은 전체적으로 마켓이 이제 테슬라가 주도를 했어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전기차 시장이 주도를 했고, 그리고 반도체도 역시 좋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근데 오늘은 좀 과도하게 주식이 올라서 내일은 아마 좀 풀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테슬라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스윙 트레이딩 구간을 봐서 미리 좀 들어갔었는데, 네, 기술적으로도 좋았는데 역시 모멘텀도 강력해서 네, 오늘 장을 많이 이끌었고요. 소파이 같은 경우는 오늘은 크게 소식은 없었고, 아직은 뭐 별다른 뉴스도 없고, 지금 가격대가 더 이상 이제 떨어질 구간도 아니고, 지금 15불대에 옵션 트레이딩이 많이 잡혀 있어요. 특히 이제 콜옵션으로 많이 잡혀 있는데, 그 말은 이제 15불 이상 사람들이 이제 15불대를 소파이가 정말 이 가격에서는 더 이상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많이 보고 있고, 실제로 15불 선에서는 여기서는 10% 이상 하락이 크게 오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가격대에서는 계속 기관들도 그렇고 많은 이제 투자자들도 수급을 계속 할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중요한 점은 이제 뱅크 차트 뉴스가 언제 나오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고, 그 전까지는 계속 이렇게 좀 지루하지만 좀 인내심을 가지고 롱으로 좀 들고 가야 될 것 같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지금이 accumulation, 처음 스테이지 1, 이 주식을 모아가는 단계. 지금 이 주식을 모으기에는 아주 완벽한 타이밍이고요. 아직 여기서 완전히 스테이지 2 구간으로 갈 만한 그런 시그널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 구간에서는 그냥 주식을 모으고 그냥 차분히 기다리시는 게 아주 그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지금 소파이 같은 경우는 주식을 봤을 때 3개월 정도에서 4개월 정도가 이 바닥을 한번 찍고 다시 올라가 다시 상승 국면으로 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뱅크차트 뉴스가 딜레이가 된 과정에서 뭐 3, 4월 달까지 뭐 이제 어닝도 나올 것이고 다시 한번 뱅크차트의 기대감을 불러 모으고 다시 모멘텀이 쌓이는 데는 한 2달에서 3달까지는 지켜보셔야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데이터가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보고 있고, 전체적인 파이낸셜 컨슈머 론 지금 소파이가 담겨져 있는 이 인덱스로 보시면 이번에 742달러 121선을 찍고 그 121선 찍을 때마다 계속 반등을 하고 있어요. 오늘도 121선 살짝 건드렸는데 다시 오늘 반등을 내일 마켓이 좋으면 좀 반등을 하면서 좀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지금 팔란티어도 마찬가지예요. 볼륨은 줄고 있고 이제 계속 이 변동성은 줄고 계속 이렇게 타이트한 구간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이런 구간에서는 뭐 팔란티어가 여기서 더 큰 악재가 없는 한 이 가격대 역시도 되게 매력적이게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팔란티어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지금은 뭐 주식을 좀 모을 수 있다 뭐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일단 이제 팔란티어, 소파이 모두 지금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 물량이 주식수 물량이 상당 부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 물량이 좀 줄고 기관 투자자들도 더 들어와야 되고 아무쪼록 좀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좀 기술적인 트렌드도 좀 소파이에 대한 기술적 트렌드도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RSI 그리고 MFI, 머니플로우 인덱스 그리고 맥드를 보시면은 지금 다 상승 반등 국면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RSI는 잘 보지 않는데 RSI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주식의 relative strength예요. 그래서 지금 이 주식이 이제 많이 팔렸는지 많이 샀는지 이거를 이 주식으로만 평가하는 게 RSI라서 단기적인 트레이딩에서는 좀 좋은데, 제가 좀 보는 거는 RS 레이팅을 많이 봐요. RS 레이팅은 그 스트렝스를 다른 주식과 다른 인덱스와 비교하기 때문에 조금 더 비교에 유리를 하고, 그렇지만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 RSI 같은 경우는 조금 반등을 하고 있고, 머니플로우 인덱스 역시 지금 이 가격대에서는 좀 많이 들어오고 있고, 맥드 역시 지금 크로스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다시 반등을 서서히 하는 그런 측면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살펴볼 거는 오늘 페이팔 역시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어,
이 주식이 잘 가려면은 이 페이팔 같은 기술주들, 대형 기술주들, 이 인덱스를 이끌어가는 대형 기술주들이 잘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보시면 차트가 다 비슷해요. 지금 뭐 페이팔, 스퀘어, 뭐 소파이 다 비슷한데 지금 보시면 크게 눈에 띄는 점은 이제 볼륨이 많이 줄고 있죠. 볼륨이 많이 줄고 지금 RSI, 머니플로 인덱스, 맥드 역시 다 반등으로 향하고 있고 기술적으로 그런데 이렇게 볼륨이 이렇게 크게 증가했다가 줄어들다가 다시 이제 볼륨이 늘어나는 그 시점에서 주식이 큰 반등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페이팔과 스퀘어는 좀 좋은 모습을 보였고 지금 다시 원래는 이제 나스닥과 좀 디커플링이 됐었어요. 이 파이낸셜 테크 전체 인덱스 자체가. 왜냐면은 기존에 너무 많이 오르기도 했었고 좀 안 좋은 가이던스를 제시해서 가지고 그거에 따른 좀 안 좋은 영향이 있었는데 이제 다시 나스닥과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큰 인덱스들과 다시 비슷한 흐름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 나스닥이 좀 회복해도 페이팔이 좀 줄어들고 뭐 이렇게 그런 횡보를 보였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마켓이 좋으니까 페이팔 스퀘어도 다시 제자리로 이제 향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몇 가지 오늘 이제 소파이 아티클이 하나 나왔는데 되게 bulish한 아티클이에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소파이가 무슨 일을 하는지는 대부분 이제 아시고 계실 거예요. 되게 많은 걸 이미 알고 계실 텐데 좀 반복되는 내용이 많지만 그래도 좀 되게 잘 쓰여지는 아티클이기 때문에 이런 걸 하나하나 짚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뭐 오늘 지금 당장은 뭐 소파이가 큰 뉴스가 없기 때문에 소파이를 한 번 더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검토하고 좀 소파이의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조금 한 번씩 찝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파이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다 알고 계신 듯이 지금 굉장히 경쟁이 치열한 곳에서 싸우고 있어요. 사실 이제 핀테크가 이제 주식 시장에서 강한 명모를 보여왔던 이유는 가장 돈이 많이 몰려있는 곳이기도 해요. 그리고 앞으로 밀레니얼 세대가 없어서는 안 될 투자 쪽을 담당하는 게 이제 핀테크가 앞으로 하는 그런 임무인데 소파 역시 밀레니얼과 젠지를 위해서 만든 그런 뱅크 어플리케이션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곳에 이제 책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소파에는 최대한 그 유저들을 편하게 좀 좋은 방향으로 가고자 그렇게 만들어진 회사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렇게 경쟁이 치열한 곳에서 어떻게 살아남느냐 물론 여기선 지금 지금 인더스트리 자체가 돈이 많이 오고 가기 때문에 사실 지금 소파이의 목표 그리고 많은 회사들의 핀테크의 목표가 뭐 이제 트랜잭션을 더 부드럽게 해주고 뭐 유저들에게 편함을 더 주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이런 걸 하는 이유는 결국은 핀테크는 목표는 하나예요.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존재하는 회사들이에요. 솔직히 사실은 많은 회사들이 뭐 기술적으로 봤을 때 어떤 회사들은 어떤 다른 목표가 있을 수도 있는데 어떤 회사들은 단기간 동안 한 4년에서 5년 동안 목표가 돈이 아니라 뭐 그냥 이제 사업의 확장 그리고 어떤 기술의 재발견, 뭐 기술의 다시 혁신 이런 거를 볼 수도 있는데 이제 많은 핀테크는 결국 돈과 관련된 거예요. 결국은 돈에 의해 움직이는 것 자체가 핀테크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핀테크 회사들의 공통점을 보자면 레베뉴나 가이던스가 되게 일정하게 나와요. 그래서 그게 조금 핀테크에 투자하기에 좀 좋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투명하다 어떻게 보면 이제 투자하기 좋은 이유가 이 핀테크에서 나오는 숫자들이 되게 정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런 점이 핀테크의 좀 장점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하더라도 이 회사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이 회사가 경쟁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좀 바로바로 알 수 있다 이런 게 장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그 중에 여기서 이제 갈릴레오 내용도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스튜던트 론이 연장이 되었잖아요. 뭐 5월달까지 그게 이제 소파이에게 미치는 영향 뭐 이런 것까지 네,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네, 그 첫 번째로 이제 소파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지금 아날리스트의 평가는 소파이가 이제 얼타임 하이에서 50% 이상 빠졌고 지금은 이제 $12 빌리언
마켓캡스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 정도 가격대는 상당히 매력적이고 뭐 지금 들어와서 앞으로 3년에서 5년 정도 돈을 묶어서 여기에 투자하실 수 있으신 분들은 되게 좋은 기회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보고 있고 아날리스트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파의 이제 비즈니스는 세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죠. 첫 번째 랜딩, 그리고 두 번째가 테크놀로지 플랫폼 갈릴레오, 그리고 세 번째가 파이낸셜 서비스인데 이 레베뉴 이제 보시면은 모든 레베뉴는 거의 70% 된 레베뉴는 랜딩에서 나오고 나머지는 갈릴레오예요. 파이낸셜은 뭐 5% 미만이에요. 사실 파이낸셜 서비스는 소파이가 이 나머지 두 개를 하기 위해서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고 이걸 하는 이유는 유저 수를 많이 모으기 위함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는 것처럼 소파이의 지금 2% 레베뉴가 스튜던트 론이에요. 그래서 지금 소파이가 레베뉴를 되게 어그레시브하게 가이던스를 주고 있는데 그럼에도 그리고 학생 대출금이 계속 연장되는 와중에서도 소파이가 그 레베뉴 가이던스를 지킬 수 있는 이유는 사실 이 전체 레베뉴에서 지금 학생 대출금이 차지하는 부분이 완전히 크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소파이가 비즈니스의 다각화를 이미 이뤄놨기 때문에 사실은 뭐 지금 연장이 되었어도 물론 나중에 그게 더 큰 레베뉴 상승에 도움은 되겠지만 지금 자체는 좀 좋게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여기 두 번째로 갈릴레오가 지금 차지하는 레베뉴도 꽤 크고 이게 실시간으로 매달 성장하는 게 눈에 띄게 보여요. 그래서 지금 갈릴레오 같은 경우만 봐도 지금 세계의 네오뱅스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파이나 로빈후드 뭐 이런 회사들 새로운 은행들 지금 로빈후드, 머니라이언, 데이브, 침, 바로, 리볼트, 몬조, 컬러, 트랜스퍼와이즈 모두가 지금 갈릴레오를 이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갈릴레오는 어떻게 보면은 이 문지기이기도 하면서 다리 역할을 하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지금 새로 생기는 이 뱅크들을 우리가 지금 많이 이름 들어보는 회사들이잖아요. 침도 있고 바로도 있고 레볼루트도 있고 이 세 회사들이 지금 크게 성장 중인데 이 회사들이 침이나 바로는 미국에서 운영되고 있고 레볼루트는 유럽에서 운영되고 있지만 곧 미국에도 이제 운영을 할 것이고 뭐 이런 회사들이 지금 결국 갈릴레오 없이는 이 회사들이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힘들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소파이의 갈릴레오 인수 과정이 가장 되게 제가 소파이를 투자한 이후에도 굉장히 중요한 점이 되었고 소파이의 성장성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잘 정리해 놨는데 지금 소파이가 파이낸셜 서비스 어떤 걸 하고 있느냐 소파이 인베스트를 하고 있고 소파이 머니, 소파이 크레딧 카드, 소파이 랜턴 이 랜턴이 좀 의미하는 게 좀 있어요. 이게 앞으로 소파이 미래에 좀 영향이 갈 만한 그런 파이낸셜 서비스인데 이게 마켓플레이스 for third party lenders예요. 그래서 소파이가 지금 이 이코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파이가 많은 이 유저 수를 모은 다음에 이 유저 수의 이 디폴트 레이트이 되게 낮게 유지할 거예요. 왜냐면은 소파이 같은 경우는 원래 지향을 했던 게 돈을 갚을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사람을 이 소파이 유저로 만들자. 그래서 막 아무나 소파이 멤버를 받지 않았어요. 처음엔 그게 목표로 됐었고 지금은 이제 소파이와 협력하고 있는 업체들이 이제 AI 인공지능 그 트레이닝을 통해서 이 사람이 돈을 갚을 수 있을까 없을까 이런 거를 미리 체크하고 그걸로 소파이 크레딧을 제공합니다.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만. 그렇기 때문에 소파이는 계속 이 레이스를 좋게 유지할 거예요. 그리고 이 레이스를 보고 많은 이제 다른 회사들이 소파이 어플리케이션에 들어와서 자기들의 그 대출금 그리고 자기들의 대출 프로그램을 거기서 홍보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소파이 파이낸셜 서비스에 가장 그나마 도움이 될 만한 레베뉴를 갖다 줄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들은 아직은 레베뉴를 만들 수 있는 여건은 아니지만 뭐 이제 소파이 프로텍트 뭐 인슈런스 프로덕트인데 이제 인슈런스도 이제 보험도 이제 되게 좋은 레베뉴 수단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또 흥미로운 거는 이제 at work라고 해서 이게 사실 이제 저희 회사는 제네핏이라는 이런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데 이제 회사들이 이제 자기 고용주가 고용인들에게 이제 월급을 나눠줄 때
그거를 좀 편하게 그걸 도와주는 어플리케이션들이 있는데 아마 소파이는 이 부분도 진입하려고 그렇게 준비 중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결국은 이제 크레딧 카드도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레베뉴 수단이라고 볼 수 있고, 근데 이제 크레딧 카드 자체는 소파이가 이제 뱅크 차러가 나기 전에는 크게 돈을 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캐시백을 지원을 하기 때문에 사실 크레딧 카드를 만약에 제때 사람들 제때 갚는다고 하면 소파이는 여기서 적자를 봅니다. 그래서 뭐 지금 여기 있는 거는 사실 소파이가 크게 아직 여기서 레베뉴를 기대하는 거는 많이 없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보험이랑 그리고 at work 그리고 이제 이 랜턴 이게 가장 잠재력이 있는 그런 상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닝을 살펴보시면은 어닝 또한 계속 이제 매년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눈여겨볼 만한 거는 랜딩이 매년 21%씩 성장하는데 이게 랜딩 자체가 소파이에게 차지하는 비율이 77%예요. 아직도. 그리고 갈릴레오가 18% 정도 차지하고 있고 굉장히 높은 비율이에요. 갈릴레오가 인수한 지 얼마 안 돼서 인수한 지 얼마 안 된 것 치고는 되게 빠른 성장력을 보여주고 있고 이것도 역시 29%라는 연평균 이제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이낸셜 서비스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직 4.6%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이것도 되게 크게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앞으로 이제 기대해 볼 만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핏 형태를 구조를 보시면은 역시 랜딩은 프로핏이 계속 올라가고 있지만 아직 갈릴레오나 뭐 파이낸셜 서비스가 가장 큰 적자를 보는 이제 그런 사업부인데, 근데 사실 이거는 아직은 이제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기업이고 유저 수가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거는 금방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갈릴레오는 지금 프로핏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꾸준히 아직 증가를 크게 하진 않았지만 뭐 이제 갈릴레오 자체도 이제 유저 수가 더 많아진다면 뭐 이것도 크게 프로핏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흥미로운 점이 또 위챗을 예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위챗을 보시면은 위챗이 이제 중국에서 사용되는 메신저 프로그램인데 우리나라로 치면은 카카오톡이고 그리고 카카오톡에도 이제 카카오뱅크가 있잖아요. 그래서 카카오톡도 이제 위챗을 베이스로 해서 이거를 벤치마킹해서 그런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이런 걸 만든 건데 아마도 한국에서는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가 좀 승산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카카오 메신저라는 거의 독점에 가까운 메신저 커뮤니케이션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유저 수에 대한 부담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할 수 있는데 소파이도 이런 걸 할 수 있을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장점은 이게 스타벅스도 보이고 뭐 여러 가지 아이템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 스타벅스나 뭐 이런 여러 가지 회사들과 이제 그룹바이도 있고 뭐 무비 티켓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회사들과 협력을 할 수 있고 이런 파이낸셜 플랫폼의 장점은,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뭐 보험도 될 수 있고 뭐 at work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상품이 계속 출시가 될 거예요. 소파이 내에서. 그래서 아마 이제 소파이를 한번 사용하기 시작하면은 지금은 뭐 크게 영향은 없지만 앞으로는 소파이가 없으면 이제 사람들이 불편해지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큰 변화를 보여준 거는 이제 중국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중국 사람들이 위챗페이 없이는 아마 이제 살 수 없을 정도로 되게 중국 그 경제에는 큰 비중을 차지하는 어플리케이션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눈여겨봐야 될 점은 지금 많은 회사들이 그래서 이 통합 앱을 좀 출시하려고 해요. 그래서 애프터페이 이제 블록 스퀘어가 29 빌리언 달러에 애프터페이를 산 이유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어펌도 슈퍼 앱이라고 해서 이런 걸 출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메타버스 팀도 있고 뭐 AI, 뭐 웹 3.0 뭐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보는 혁신적인 것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핀테크에서 가장 혁신적인 거는 지금 이런 거예요. 이제 슈퍼 앱, all-in 웹 프로덕트 이런 게 지금 핀테크에서는 메타버스와 AI와 버금가는 그런 혁신적인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미국은 이런 플랫폼 사업이 한번 커지면은 되게 커지는데 그 과정이 되게 느려요. 왜냐면은 이 과정까지 가는데 되게 심사숙고하기도 하고 경제 이제 정책도 많이 뒷받쳐줘야 되고 정부의 지원도 있어야 되고 이러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이런 가능성을 보이면은 바로바로 이제 돌진하는 그런 스타일이라서 이제 중국의 위챗의 위챗 페이가 성공적인 그런 역사를 쓴 걸 보고 이런 많은 파이낸셜 테크 기업들이 그걸 벤치마킹해서 이제 그런 이제 플랫폼을 만들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소파이 같은 경우는 이 세 가지 회사에 비해서도 되게 앞서 있다. 이제 코인베이스, 여기 코인베이스 얘기도 나오는데 코인베이스도 크립토 세상에서 원스톱 샵으로 거듭나겠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회사 크게 보면 스퀘어, 코인베이스, 어펌 뭐 이런 회사들 에 있어서 소파이가 그래도 빠른 시작을 했고 그래도 앞서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그래서 크로스바이가 제일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 모든 가정을 하는 이유는 결국 크로스바이가 중요하기 때문에 합니다. 그래서 위챗 페이를 쓰는 이유는 위챗 페이 안에서 여러 가지 크로스바이가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스타벅스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할 수도 있고 뭐 거기서 미용실 어플리케이션도 사용할 수 있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 크로스바이가 가장 여기서 메리트 있는 상품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크로스바이를 그리고 하는 데 가장 여기서 오는 장점은 사업의 다각화가 있어요. 그래서 사업이 다각화가 되면은 이 이제 가장 큰 예로는 소파이가 최근에 학자금 대출 연기되면서 뭐 작년으로 예를 들어보자면 학자금 대출 예를 들면 연기가 되면서 사람들이 이제 다음 어닝에 좀 좋지 않을 그런 영향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봤지만 그럼에도 가이던스에 맞췄잖아요. 그 이유가 사업이 이미 다각화가 돼 있기 때문에 그게 하나가 빠지더라도 다른 것이 메꿔주는 뭐 이런 가정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크로스 바이와 이제 원스톱 샵의 이제 장점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또 흥미로운 점은 이제 롱텀 밸류 그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여기서 오는 수익률 그리고 CAC CAC는 이제 이 고객을 얻는데 드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소파이 머니 퍼스널 론 고객을 만드는데 드는 비용은 40불이고 근데 이제 장기적으로 고객에서 얻을 수 있는 비용은 250불로 해서 마진이 34%예요. 소파이 머니가. 그리고 퍼스널 론 같은 경우는 45%로 이렇게 돈 관련된 비즈니스이다 보니까 마진율이 되게 높아요. 그리고 결국 돈이기 때문에 돈을 버는 데도 용이하고 네, 그래서 이 우리가 인간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점이 이제 은행과 이제 돈을 빌려주는 그런 사업이라 볼 수 있는데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미국은 이미 많은 상당 부분이 크레딧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돈에 관련된 사업이 결국은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되게 간단하게 마진을 좀 계산할 수 있다. 네, 이게 좀 핵심 포인트이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점은 그 고객이 퍼스널 론을 원래 퍼스널 론으로 데려왔던 40불에 데려왔던 고객이 그 40불의 돈으로 결국은 다른 비즈니스, 다른 프로덕트를 이용해요. 그래서 처음에 퍼스널 론으로 왔다가 소파이 머니를 이용하고 소파이 머니를 왔다가 다시 퍼스널 론을 이용하고 그래서 결국은 그 롱텀 밸류가 더 높아져요. 그래서 이 사람을 40불에 데려고 왔는데 그 40불에 데려고 와서 원래 825불이라는 돈이 드는데 결국은 그 40불에 들여온 사람이 그 소파이의 대출금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평균적으로 2.3K 2,300불 정도의 가치를 얻어서 결국 크로스 마진이 결국 86%까지 뛴다. 뭐 이런 게 크로스바이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크로스바이가 계속 이루어져야 돼요. 왜냐면 이것이 마진을 계속 2배 이상 증가시킬 수 있는 그런 되게 핵심적인 툴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얘기가 있고 그리고 소파이가 생각보다 이제 오퍼링하는 크립토가 많아요. 그래서 어펌 같은 경우는 아직 이용하지 않고 있고 페이팔 뭐 로빈후드보다도 소파이가 지금 제공하는 가상화폐 개수가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코인베이스는 역시 압도적으로 많지만 코인베이스는 이거를 중심적으로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많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여기서 또 이 사업의 다각화를 이 사람이 보기에는 자기가 이제 배를 예를 들었는데 배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바람이잖아요. 근데 바람이 앞에서 올 수도 있고 뒤에서 올 수도 있는데 우리가 가는 방향으로만 바람이 불면 좋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에 이
이 배에는 축이란 게 있어요. 그래서 축을 이용해서 바람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불지 않더라도 축을 이용해서 그 바람을 그쪽을 향하게 만들어서 바람이 분명 이쪽 방향이 아닌데도 더 빠르게 갈 수 있는 뭐 이런 이제 방법 때문에 이 배에서 이제 가장 큰 혁신이 일어났다. 이제 이렇게 이제 예를 드는데 쉽게 말하면 근데 그게 이제 사업 다각화에 있어서 같은 원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한테 중요한 그 길로 인도하지 않아도 이제 이 인더스트리 자체가 이 사회 자체가 지금은 뭐 크게 예를 들면은 금리 인상이 될 수도 있고 인플레이션 레이트이 될 수도 있고 물론 성장주에게는 원하는 바람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사업의 다각화를 잘 이용하면은 그거를 다시 장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거를 설명하고자 하는 그런 예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놀라운 점은 바람이 원하는 방향으로 불지 않더라도 이 방법을 통해서 더 빨리 갈 수 있다. 바람이 분명 반대쪽에서 부는데도 더 빨리 갈 수 있다. 그게 되게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근데 되게 저도 이거를 좀 이 예를 들었을 때 되게 흥미롭다. 그리고 되게 그럴 수 있겠다. 그게 앞으로 이게 모든 사업 구조에서 이런 점이 이용이 돼야 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이제 소파이가 가지고 있는 부서가 세 가지잖아요. 크게 봤을 때 랜딩, 핀테크, 파이낸셜 서비스. 근데 이제 여기를 대입해 볼 만한 회사들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 업스타트. 업스타트는 랜딩을 위주로 하고 그리고 핀테크 이제 파이낸셜 테크 이제 테크놀로지로 봤을 때는 마케라를 대입할 수 있고 그리고 파이낸셜 서비스를 마지막으로 로빈후드를 대입할 수가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업스타트가 레베뉴가 806 밀리언 달러인데 지금은 멀티플을 15.1배를 받아서 16.3배의 마켓캡을 차지하고 있고 마케라 역시 18.8배의 멀티플을 받아서 9.4 빌리언이고 로빈후드는 최근에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9배의 멀티플을 받았어요. 근데 이 멀티플을 이 각각 부서에 적용을 했을 때 최소한 소파이가 지금의 최소한의 밸류에이션은 15.6 빌리언이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파이가 아마 지금 12조 뭐 그 정도 12 빌리언 달러 이 정도의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거는 현재 여기에 지금 멀티플을 적용해서 봤을 때도 상당히 낮은 멀티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되게 흥미로운 방법의 밸류에이션입니다. 되게 뭐 재밌게 어떻게 보면 볼 수 있는 그리고 이게 다 나머지는 다 뭐 틱톡 뭐 이제 소파이 스테디움 이번에 이제 6월 달에 또 슈퍼볼이 열리기 때문에 되게 소파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게 운 좋게 여기서 마케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슈퍼볼이 소파이 스테디움에서 열리고 그것 때문에 웬만한 회사들은 그 몇 초에 슈퍼볼 광고를 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금액을 쓰는데 소파이는 이미 매년 소파이 스테디움을 차지해서 이제 그 이름을 거기에 붙이는 대가로 매년 지불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거의 원래 쓰던 마케팅 수단으로 되게 몇 배의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지금 마케팅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 지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내용들이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 몇 가지 흥미로운 내용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다른 관점에서 소파이를 볼 수 있다. 네, 그래서 좀 흥미롭다. 네, 이렇게 보여지고 그리고 상당 부분 내용들이 결코 간단하게 쓰여졌지만 결코 뭐 이렇게 가볍게 쓰여진 글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봤을 때 종합적으로 봤을 때 좋은 관점에서 좋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팔런티어 내용인데 이제 팔런티어가 지금 가장 눈여겨봐야 될 게 파운드리라는 플랫폼이 있어요. 팔런티어가 이걸 이용해서 크립토 시장에 진출을 한다 이렇게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그렇게 긴 기사는 아닌데 파운드리라는 이제 플랫폼을 간단히 얘기를 드리면은 파운드리는 사실 이제 이걸 왜 만들었느냐 이제 그거를 이제 먼저 그것부터 얘기를 드리면은 첫 번째 이걸 만든 이유는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회사들 그리고 그 커머셜 클라이언트 그 뭐 특히 파이낸셜 인스티튜션을 위해서 이제 데이터를 콜렉하는데 특히 파이낸셜 인스티튜션이 그 데이터가 엄청 상당 부분 많아요. 그래서 이 파운드리라는 플랫폼이 그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아날라이즈를 합니다. 그리고 그
파이낸셜 인스티튜션이 결정을 내리는데 확률을 제시해줘요. 이 결정으로 갔을 때 너희 회사가 돈을 벌 수 있는 확률은 이 정도다. 이 결정을 갔을 때 이 정도다. 이렇게 도움을 주는 건데 이게 특히 크립토에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크립토를 많은 상당 부분 이용하는 이유가 물론 이게 디센트럴라이제이션도 돼 있고 다 좋지만 결국 누가 이걸 소유하고 있는지는 정확히는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결국 그 소유권은 그 지갑에 가 있잖아요. 이 사람의 개인 정보가 거기 담겨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상당 부분 이제 특히 크립토 자체가 돈 세탁하는 데 많이 이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 파운드리는 그거를 포착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파운드리 자체가 앞서 말씀드린 듯이 파이낸셜 인스티튜션을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이 파이낸셜 인스티튜션이 봤을 때 이 사람이 돈을 세탁을 하기 위해서 이걸 가입했거나 아니면은 돈을 빌리는 이유가 그냥 돈을 받고 도망가려고 아니면 돈을 갚지 않으려고 뭐 그래서 가입하는 경우를 이제 이 파운드리라는 플랫폼이 포착을 하는데 그거를 또 크립토에 이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발표는 얼마 전에 Q3 어닝 때 발표를 했었는데 아마 지금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 효과가 빨리 날 수 있을지는 의문이에요.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미 이 가상화폐 시장이 되게 점차 커지고 있고 그리고 팔란티어는 가장 중요한 점이 이제 정부로부터의 독립인데 정부로부터 많은 거를 제공을 받았고 정부를 위해서 많은 힘을 쓰고 있지만 이 팔란티어가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제가 여러 번 비디오에서 이제 여러 번 얘기를 드렸는데 팔란티어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다른 회사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결정은 사실 되게 좋은 결정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인 아티클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팔란티어도 지금 회사의 레베뉴를 증가시키려고 진짜 많은 방법 그리고 많은 이 인더스트리를 잘 모색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팔란티어가 뭐 상장 전에는 사실 정부랑만 일했고 고집이 센 회사였지만 지금 상장 이후에 좀 안 좋은 행보도 보였고 많은 곳에서 맨날 막 공격적인 질문도 날라오고 어떻게 그래서 돈을 벌 것이냐 어떻게 회사가 성장할 것이냐 근데 분명 이 회사는 자존심이 있고 비전이 있어요.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이 회사의 비전이 되게 좋다고 생각하고 되게 자부심 있게 느꼈는데 그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속 많은 회사들과 일을 하고 많은 인더스트리에 침투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가 될 것 같고 다음 영상에는 제가 이제 계속 스크리닝하는 회사들 여러 가지 제가 이번에 테슬라를 스윙 트레이딩 한 이유도 이제 기술적 분석으로 좀 스트롱하고 모멘텀이 세서 들어간 건데 이제 그런 회사 몇 가지를 좀 선별하려고 해요. 제가 쓰는 툴이 이제 마켓스미스라는 툴인데 마켓스미스 같은 경우는 한 달에 내는 돈이 이제 150불 정도 되고 시킹 알파 같은 경우도 한 달에 뭐 20불 정도 드는데 제 영상을 보시면은 제가 이 스크리닝한 데이터 마켓스미스를 이용한 데이터와 시킹 알파를 이용한 데이터가 한 달에 그래도 뭐 적어도 170불어치의 가치가 있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의 시간을 써서 이 스크리닝한 주식들이기 때문에 제 영상을 보시는 것만으로도 뭐 한 200~300불에 한 달에 200~300불의 가치가 있는 그런 영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그 스윙 트레이딩 그리고 뭐 어떤 주식들이 마켓에 인도하고 뭐 앞으로 어떻게 잘 가고 있나 이런 거에 궁금증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냥 제 영상에 와주셔서 그냥 이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그냥 영상만 시청하시는 것만으로도 그 정도의 가치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새해가 되었는데 제가 이제 영상을 만든 지는 얼마 안 됐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구독해 주시고 되게 너무 좋은 댓글을 많이 달아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새해에도 계속 좋은 투자하시길 바라고 앞으로도 계속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